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경 3월의 악몽을 다시 좀 떠올리게 했었던 글로벌 증시 급락 조짐은 다행히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단을 빠르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연준이 지난 3월 말에 예고했었던 회사채 매입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게 심리 위축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은 끊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위험 선호의 탄력은 확실히 이전에 비해 둔화된 모습입니다. 일단 전 세계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간 기준으로 지난주 최고 수치를 경신했고요. 또 미국 내 일부 주들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는 이런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들에서는 거리두기 조치를 재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는 애플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일부 주들의 애플 스토어를 다시 닫을 것이다 라고 결정했다 하는 소식이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인 코로나가 해소되기까지의 시간이 기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미국 소매 판매 결과 그리고 약화된 일방적 위험 선호 심리,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지난주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유로화는 5월 한 달 동안 이 EU 차원의 회복 기금 논의, 이 EU 공동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개별 국가들에게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 코로나 대응 방안의 논의 기대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런 유로화는 지난 19일에 열렸었던 EU 정상관 화상회의에서 국가 간의 이견차가 계속 확인되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EU 국가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 의사를 강하게 비치고 있긴 하지만 이 만장일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4개 국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양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여전히 공동채권 발행이나 보조금 지급을 반대를 하고 개별 국가의 대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의 특성상 자금 지원의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늦어도 7월이 지나기 전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어서 이 7월 중순에 대면 정상회의를 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로화는 이 EU 회복기금 합의 여부, 합의 가능성에 연동이 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유로화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이슈에서도 시사가 되듯이 당분간 국가들 환율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규모라거나 금리 레벨이라기보다는 각국의 정책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개별 국가들의 경기 회복 기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었던 국가 부도 리스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지난 약 한 달간 통화가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책 대응 여력이 선진국들에 비해 제한적인 만큼 추세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셧다운 이후에 망가진 경제 회복 경로라거나 속도는 여전히 상당히 불확실한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일부 증시들은 전고점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확대된 경기와 증시 간의 괴리를 보는 시각들은 최근 눈치 싸움을 좀 하는 양상입니다. 일단 지난 11일쯤 짧게 나타났던 급락 장세가 다시 나타나든 아니면 증시가 전고점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든 어느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사실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가져다 붙일 이유가 있는 그런 단기 증시 방향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널려있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은 정책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선을 확인한 이후에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은 다시 미국의 연준과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 향후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저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보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던 연준의 정책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금융시장 기능 회복 그리고 상당 기간 저금리 환경 유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약 3, 4개월에 걸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연준은 금융 시스템의 자금 경색을 방어했고요. 또 금융시장 기능,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데 성공했고, 또 자체적인 힘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런 소외된 경제 주체들의 대출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기구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실물 경제 주체들의 유동성 경색 문제에도 연준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준은 가능한 많은 루트들을 통해서 지금의 저금리 환경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은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잘 흐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의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금융시장은 시장 금리들이 언제든 위로 튈 수 있다라는 불안, 그리고 기업의 부도 리스크가 언제든 주변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동시에 현재 자산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금융시장의 연준의 정책으로 인한 추가 상승을 시도하려면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좀 낮추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연준은 최소한 당분간은 금리를 더 낮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 연준은 이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게끔 최소한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이나 경기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우리들이 배제할 수 있게끔 뒤에 서 있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런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증언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통화정책 역할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서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 그리고 재정 지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재정 여력이라거나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일단 뒤로 하고 성장 복원을 위해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한 건데요.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같은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이 일부 사람들의 일자리 복귀 의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오히려 일자리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공화당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있더라도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급여와 같은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연준이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배경은 연준이 더 할 수 있는 게 최근 더 없어져서 다른 말로 더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고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정부 부채라거나 조달 비용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연준이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전달한 메시지일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매우 멀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저금리 환경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를 배경으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준은 이런 저금리 장기화 약속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즉 앞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회복 경로의 더 큰 정책 변수는 연준보다는 정부와 의회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증시에 유입이 된 유동성에도 연준이 최근 자산 매입을 위해서 찍어낸 돈보다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금리 환경과 이 정부 소득 보전 정책 간 조합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준의 저금리 유지 정책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겠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7월쯤이면 일단락이 되는데요. 이런 보조금 그리고 실업수당과 관련된 의회의 결정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정책을 둘러싼 이 양당 간 논의를 장기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내일 23일 오후 4시에 저희 삼성선물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반기 전망 세미나를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정책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국들의 경제 재개에 따른 경제지표 반등 기대와 지나치게 빠른 경제 일상화로 인한 일부 지역들의 코로나 재확산이 충돌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방 그리고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환경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국 PMI 지표들이 경기 회복 탄력의 힌트를 주겠지만 미국과 전 세계 확진자 추세가 가팔라지는지 계속 여부를 동시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변화가 잦은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24일에는 IMF의 경제 전망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4월 발표했던 수치에 비해서 상당폭 하향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리에 좀 부담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